지금부터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를 시작한 적 있나요? 메일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괜히 유튜브를 킨 적 있나요? 마감이 코앞인데도 이상하게 몸이 안 움직이고 오히려 머릿속만 더 시끄러워진 적 있나요? 더 이상한 건 우리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루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내일에 내가 고생할 것도 알고 결국 밤늦게 후회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남들은 그냥 하는데 나는 왜 시작도 못하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왜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을 떠올릴까요?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면 왜 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루는 사람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루기를 시간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표를 못 짜서, 집중력이 부족해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미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늘 비슷합니다. 알람을 맞춰라. 리스트를 써라. 그냥 시작해라. 정신 차려라. 그런데 이런 말은 이상하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사람은 대부분 방법을 몰라서 미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생각하는 순간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보고서를 미루는 건 글쓰기가 싫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쓴 글이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메일을 미루는 건 메일 보내는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무례하게 보거나 거절하거나 평가할까봐 불편한 겁니다. 공부를 미루는 것도 단순히 놀고 싶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확인하게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 회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뇌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면 미래에 내가 편해질까?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걸 시작하면 기분이 나빠질까? 대답이 그렇다라면 뇌는 곧바로 더 쉬운 탈출구를 찾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갑자기 방을 치웁니다. 자료를 더 찾아봅니다.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겉으로 보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 작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안전한 우회로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고 나면 잠깐은 편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내가 배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일을 피하면 불편함이 줄어드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드라인은 더 가까워지고 압박은 더 커지고 다음에 그 일을 마주할 때 감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미룬 것이 아니라 불안을 미래의 나에게 이자까지 붙여서 넘긴 셈입니다. 진짜 문제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뇌가 그 일을 작은 과제가 아니라 작은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룰 때 머릿속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이성의 뇌가 있습니다. 이쪽은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반대쪽에는 지금의 불편함을 줄이고 싶은 감정의 뇌가 있습니다. 이쪽은 훨씬 빠르고 강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기분이 너무 싫어. 일단 피하자. 캐나다 캐롤턴 유니버시티의 심리학자 팀 스틴 피칠 교수는 20년이 넘게 미루기 행동을 연구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 실패가 아니라 기분 조절 실패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을 몰라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미룹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미래의 나보다 지금 불편한 나를 먼저 구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하나, 메일 하나, 공부 한 페이지가 실제로는 위험한 일이 아닌데도 뇌는 그것을 작은 위협처럼 받아들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 평가받을 수 있어.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들킬 수 있어. 이때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긴급보호가 됩니다. 마치 당신을 지키려는 과보호 경호원과 같습니다. 그저 작은 메일 하나를 보낼 뿐인데 내 경호원은 갑자기 앞을 막아섭니다. 위험해. 평가받을 거야. 거절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당신의 손을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메일 하나를 보내기 전에 문장을 10번 고칩니다. 레위스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괜히 첨부 파일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인사말을 바꾸고 폰트를 정리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최고의 공부법을 검색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공부법은 5개나 알게 되었지만 정작 영어 문장은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글을 써야 하는데 자료를 더 찾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비를 더 알아봅니다. 시작하면 부족한 결과물을 마주해야 하니까 준비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2분 진입법입니다. 오늘부터 목표를 끝내는 것으로 잡지 마세요. 딱 2분만 들어가는 것으로 잡으세요. 보고서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씁니다. 메일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첫 문장만 씁니다. 운동화 끝내는 게 아니라 운동복만 입습니다. 목적은 성과가 아닙니다. 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봐,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야. 두 번째는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에 한 문장만 써보세요. 나는 지금 이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무엇이 두려운 것이다. 평가받는 게 두려운가요? 못한다는 걸 확인할까봐 두려운가요? 시작하며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가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흐릿한 괴물은 조금 작아집니다. 세 번째는 다음 5분 쪼개기입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다음 5분 동안 뭘 하면 되지? 라고 물어보세요. 자료조사 5분, 첫 문장 쓰기 5분, 파일 열기 5분. 뇌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무서워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는 비교적 덜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또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바로 자신을 게으르다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너무 오래 겁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할까봐, 실망할까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마주할까봐요. 오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 과보호 경호원에게 조용히 말해주면 됩니다. 괜찮아. 아직 전쟁은 아니야. 그냥 첫 문장만 써보는 거야. 2번만. 첫 문장만. 첫 클릭만. 작은 틈으로 들어간 빛이 생각보다 큰 방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하게 계속 미루게 되는 일이 있나요? 그 일이 정말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그 일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두려운 건지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문제를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